낭굴사 대표 김진철 목사입니다. 오늘 여러분 앞에 그 땅굴의 진실성에 대해서 좀 더 있는 모습 그대로 호소를 하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자, 여기에 그 낭굴사 대표가 갖고 있는 것이 이게 소위 다오징이라고 그럽니다. 다오징. 자, 여기에 많은 다오징이 있습니다. 자, 이것이 다오징인데, 그 땅굴은 다오징 하나만 갖고 땅굴을 찾는 게 아닙니다. 이 다오징에서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딱 한 가지. 땅 밑에 공간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만큼 정확하게 체크하는 21세기 기술적 그런 도구가 이 다오징만큼 발달한 기계가 없어요. 왜냐하면 다오징을 통해서 지하 공간에 대한 심도 깊이까지 이렇게 하면 심도 깊이는 오차 범위가 있지만 공간 부분은 그 다오징을 이길 만한 현대판 기계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다오징이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철두철미하게 미신적 행위로 지금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어떤 그 역사적으로 보면 조상들이 수맥을 찾고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다오징을 기법을 많이 사용을 했고, 또 이제 곧 한 2, 3개월 후에는 그 추운 겨울이 다가오는데 구청의 직원 중에 그 상수도 민원과 관련된 이 직원들도 그 매설관이 어디에 묻혔는지 그걸 찾을 때 다오징을 갖고 이 기법을 갖고 찾는 그런 공무원들이 있어요. 그리고 독일과 프랑스에는 이 다오징이 하나의 그 사회의 그런 그 기술적 부분을 인정을 해주고 있는 그런 흐름인데, 왜 대한민국의 이 전통적 역사를 깨뜨리고 이 다오징을 미신적 행위로 이렇게 불신하는 이유가 바로 남침 땅굴과 관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김일성이가 남침 땅굴 그 발각의 그런 두려움 때문에 철두철미하게 이 다오징은 미신적 행위라고 사실상 전술전략적으로 다오징의 기술적 능력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김일성이가 바로 고안해낸 그런 전술전략이 바로 다오징 탐사는 미신적 행위다. 그래서 국방부로 우리 민간 탐사자가 땅굴 징후에 대해서 이 낭굴산 30년 가까이 이 사역을 감당하고, 여러분도 알지만 국방부가 그토록 원하는 뻥 뚫린 땅굴, 바로 2014년 10월 30일 경기도 양주시 강사동 235-3번지에서 저희들이 대외신 기자회견을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하 22m에 또 일반 시민들과 기자단이 내려갈 수 있도록 특수 엘리베이터까지 만들어서 그 굴을 보여주었어요. 그런데 국방부는 자연싱크홀이다, 농지개발 굴이다, 이러한 그 참 공감되지 않는 논리로 결국 묵살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 앞에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민간인들의 그런 제보 중에 가장 압도적인 제보가 지하에서 뭔가 폭음 소리를 들었다. 이러한 제보를 저희들이 받게 되면 우리 그 낭굴사 요원들이 그 현장에 여기에 많은 다오징을 갖고 공간이 있는지 없는지 먼저 1순위로 체크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공간 반응이 감지가 되었을 때에 두 번째로 우리가 보편적으로 하는 것은 바로 시추 작업을 하는 거죠. 시추 작업을 통해서 지질 때 그런 조사도 가능할 것이고, 또 시추 작업을 통해서 공간이 있는 부분에는 이게 또 시추가 그냥 떨어지는 그런 자연적 현상도 우리가 찾을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시추를 통해서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녹취라는 겁니다. 녹취. 그래서 우리 낭굴사가 2014년까지는 우리가 이 동파이프 속에 여기에 그 핀 마이크가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이 선은 이제 스피커선이고, 여기에 이제 우리가 그 세닉스라는 이 녹음기를 위에서 이제 녹취를 하고, 여기에 그 이어폰을 끼워서 우리가 여기에서도 녹음이 되고 또 동시에 들을 수 있는 그러한 이 녹음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이 그 밑바닥에는 그 납땜질을 해서 물이 들어가지 않아요. 일명 이제 낭굴사 수중 우리가 녹음기라고 그러는데, 이걸 우리가 시추한 만큼 저희들이 넣어서 녹취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작년에 5월 2일, 2014년 5월 2일 오후 4시경에 북한의 그 여자 목소리를 저희들이 녹취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3분 59초 분량을 제가 유튜브에 또 일반 사이트에 작년에 우리가 기자회견 전에 5월 5일부터 제가 SN 쪽에 제가 띄우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녹취 소리를 녹음하면 바로 우리가 또 하는 것이 딱 이게 그 과학적 탐사 방법이라고는 양주시 강사동 지역 전기 비저항 탐사 보고서, 여기서 전기 비저항 토모그래피 물리 탐사입니다. 이것이 이제 그 소위 그 서울대학교 뭐 지구과학이라는 쪽의 출신들이 이제 그 이러한 그 작업을 하는데 저희들이 상당한 돈을 주고 우리가 이러한 그 녹취된 그 지역을 이렇게 탐사를 우리가 의뢰를 합니다. 이 탐사 보고서만 해도 상당히 이렇게 많아요. 탐사 보고서만 해도 이 탐사 보고서를 통해서 정말 우리가 녹취했던 그 부분에 이제 그 동궁이 정말 있느냐 없느냐 요 부분을 이제 마지막 여기 보면은 그 그래픽을 좀 보십시오. 밑에 마지막 그 동궁이 있는지 없는지 이 부분을 마지막 체크를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동궁 반항이 나오면 저희들이 이제 그 양주에서는 그 독일에서 발달한 ESP5000까지 저희들이 물리 탐사를 시험했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절개 작업을 들어가는데 결과적으로 그 22m, 뭐 천장은 약 18m, 70, 막 19m 선에서 천반이 나오고 22m 밑바닥 나오고 45도의 출구형 땅굴이 작년에 뻥 뚫린 것이 나왔고 거기에 이제 관련된 이게 그 발파석. 이것은 뭐 여러분 봐도 제가 늘 강조하지만 방송에서도 강조하지만 이게 이제 발파 흔적이죠. 이 발파 흔적. 자, 이 발파 흔적에 대한 이 보고서를 작년에 경기과학기술진흥원과 경기과학기술진흥원, 한국나노기술원에서 우리가 분석 의뢰를 했습니다. 이 분석 의뢰를 하고, 자, 이 분석 의뢰한 부분들이 뭐 발파석이 맞다. 그리고 또 접착 성분이 맞다. 이런 결과를 작년 그 기자회견 때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우리가 발표를 했지 않습니까? 이러한 과학적인 그러한 부분, 국가에서 인정하는 그러한 연구소에서 우리가 과학적 부분을 분명히 거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바로 이 물이 바로 양주 지하 땅굴 현장 작업에서 나온 물이고, 이제 요걸 이제 오래 놔두면 요 밑에 보십시오. 여기 밑에 요것이 이제 분석을 했을 때 구산소다라는 접착 성분이 가장 이제 많이 나온 부분인데, 이 덩어리가 바로 이겁니다. 이게 우리가 이제 규산소도 가장 많은, 우리가 이야기하는 뭐 산화실리콘, 뭐 돌과 돌 사이 그 찐득찐득하고 접착 성분이에요. 그래서 이 결과에서 규산소도가 가장 많이 나왔고, 여기에 물을 보면 굉장히 찐득찐득하죠. 이것이 이제 얘들이 역대측할 때에, 그 지역의 마사암이라, 마사암을 갖고 역대측하기 때문에 이 겉면입니다. 마사암 겉면에 바로 이게 그 산화실리콘 하는 결국 적합 성분인 규산소다가 지금 묻혀있는 그런 모습을 여러분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요 물은 상당히 깨끗한 물이에요. 한번 비교해 보세요. 자, 요 물은 저희들이 2015년 5월 25일 경기도 남양주시 수석동에서 우리가 50mm 시추 케이싱 작업을 할 때에 그 청암에서 이게 올라온 물입니다. 이 물과 이 물이 비교가 되죠. 이거는 땅굴 현장을 관통한 물이고, 이거는 땅굴 현장을 비켜나간 그러한, 이번에는 우리가 남굴사에서 2015년 5월 25일 작업은 땅굴을 관통하는 것이 아니라 땅굴을 비켜나가서 1땅굴 라인과 2땅굴 라인 사이에 우리가 시추를 해가지고 녹취하는데 전문적으로 우리가 작업을 했기 때문에 이 물이 청암에서 나오는 정말 깨끗한 물 아닙니까? 이거 보세요. 이게 접착 성분이 용해되어 있는 물. 이 물을 우리 애국 시민들이 분명히 두 눈으로 이렇게 구분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그동안 우리 남굴사가 이제 6월 2일 날 경기도 남양주 수석동 야산에서 그 1분 42초 분량의
그 북한의 여성의 말실을 녹취하는 데 성공을 했고, 거기에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여자의 목소리가 북한 여성의 어투, 그리고 뭐 일반 방송에 나오는 아나운서 그러한 방송보다는 일반 사내 방송의 어투로 그렇게 이제 그 녹취를 했는데, 그 내용이 작년, 그러니까 2014년 5월 2일 날 경기도 양주 강사동 235-3번지에서 우리가 이 시스템으로 녹취한 그 여자 목소리와 어투와 한번 여러분 두 소리를 찬찬히 한번 들어보고 한번 여러분 비교를 한번 해보십시오. 과연 낭불사가 조작한 건지. 그러면 이번에 2015년 6월 2일 날 경기도 남양주 수석동 야산에서 녹취한 소리에서는 어떤 내용이 납니까? 지난 5월 17일 서울 용마산 중앙광장이라는 그 단어가 나와요. 서울 용마산이란 이 용마산이라는 단어가 3번 이상 바로 그 여자의 그 목소리에서 녹취가 되어 있습니다. 녹취를 우리가 성공을 했습니다. 그러면 낭불사가 지난 5월 17일 서울 용마산 중앙광장, 이거는 절대로 낭불사가 그건 절대 조작할 수 없는 거예요. 자꾸 이 국방부는 이 낭불사의 이 땅굴 탐사에 대한 녹취에 대해서 자꾸 조작했다. 뭐 김진철 목사가 뭐 DMZ 쪽에 들어가서 북한의 방송 녹취했다. 이러한 소리가 작년에 상당히 바로 그들이 전술 전략으로 이 소리를 또한 무마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저희들이 이렇게 방송 전용선인 오디오선을 사용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국방부는 지금까지 우리 낭불사의 소리를 전선 유도입니다, 공기 유도입니다, 이런 식으로 상당히 매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이제 남북 관계가 평화의 관계가 돼야 되지만, 그러나 북한은 우리의 적입니다. 언제 저들은 도발할 줄 모릅니다. 저들의 핵무기의 도발,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장거리 미사일, 방사포, 잠수정, 이게 문제가 아닙니다. 특수요원이 문제가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김일성이가 생전에 핵무기 10개보다도 땅굴 하나, 갱도 하나가 더 위력적이라고 남침 땅굴을 1953년 8.15 이후부터 불착하라고 명령을 했다지 않습니까? 그 땅굴이 이미 대한민국 중요한 지역에 이미 다 들어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땅굴을 통한 북한의 살인병기라고 하는 특수요원들이 전후방으로 튀어나와서 바로 항장엽 선생이 말했던 인질론, 국가 공권력에 대한 인질론, 국가 중량기관에 대한 파괴 및 생화무기의 살포, 이러한 전쟁이 소위 21세기에서 말하는 바로 테러 전쟁입니다. 그러니까 65년 전에 6.25 전쟁하고 전혀 다른 전쟁이 우리 사회에서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낭불사가 30년 동안 꾸준히 그러한 땅굴 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까지 국방부나 합참 또 다수의 국민들은 이 진실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오히려 국민들을 헌역시키는 아주 잘못된 그런 단체라고 매도를 받고 있는 그런 나쁜 현실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물론 유튜브에 또 모든 SN 쪽에 작년 2014년 5월 2일 북한 여성의 그 3분 59초의 분량, 그리고 2015년 6월 2일 남양주 수석동에서 1분 42초의 분량을 이미 이제 많은 분들이 다 들었을 것입니다. 그래도 다시 한번 오늘 두 내용을 제가 이제 파일해서 이제 여러분 앞에 이제 공개를 또 다시 한번 이 두 내용을 이렇게 또 한번 들려주면서 그 내용을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비교 분석을 해 보시길 바랍니다. 참조로 이것은 작년 양주 땅굴 현장의 기자회견에 모든 파일 내용을 기자들에게 돌렸던 그러한 CD가 되고요. 요거는 이제 모든 내용을 압축되어 있는 바로 USB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항상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고, 또한 땅굴의 진실은 바로 대한민국의 안보 역사에서 상당히 중요하고, 김정은의 마지막 비밀 무기는 바로 남침 땅굴을 통한 기습이라는 것입니다. 절대로 예고된 전쟁을 하지 않습니다. 남침 땅굴을 통한 기습 전쟁을 김정은은 준비하고 있다. 그것이 바로 남침 땅굴이고, 그 남침 땅굴을 통한 특수부대 요원들을 침투를 해서 대한민국 국민도 있지만 미국 또 서방인들이 수백만이 가까이 살고 있습니다. 이들을 인질로 잡는다면 어떻게 생각하면 21세기에 정말 총 한 번 쏘지 못하고 대한민국 공권력을
바로 장악이 되고 모든 공권력이 해제될 수 있다, 무장 해제될 수 있다는 이 의미를 생각하면 우리 애국 시민 여러분, 땅굴에 대해서는 결코 가볍게 볼 그런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먼저 낭불사에서 2014년 5월 2일 경기도 양주 강사동 땅굴 현장에서 그 북한 여성의 말씨 녹취를 한번 귀 기울여 주시길 바랍니다. 지금 이 나라에서 제일 서기 문제가 식량 또한 자, 이 부분을 여러분 앞에 이미 공개를 했기 때문에 한 2분 분량의 소리를 여러분이 들었을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는 낭불사가 2015년 5월 25일 경기도 남양주 수석동 야산에서 그 50mm 게이싱 작업을 통하여 그 청남의 그 18m 전후 지점에서 녹취한 그 북한 여성의 말씨,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제일 서두에 나옵니다. 지난 5월 17일 서울 용마산 중앙광장, 요 단어에 대해서 유심히 한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용마산 중앙광장, 지난 5월 17일 서울 용마산 중앙광장, 서울 용마산이라는 이 단어가 한 3번 이상이 나오는 걸로 저희들은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서울 용마산은 서울시 중랑구 면목동에 있는 곳입니다. 예전에 서울시가 개발할 때에 그 큰 채석장이 있던 그런 장소고, 강력한 그런 청남 지대로 되어 있는 천혜의 요소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절대로 남굴사가 조작할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이러한 그 시스템, 뭐 여기 그 소니 녹음기 우리가 이용을 하고 전용 방송 그 오디오선, 우리가 이러한 그 전문적 과학적 부분에서 우리가 탐사 시추 절개 작업을 합니다. 결코 국방부가 말하는 없는 땅굴, 자꾸 있다고 우겨대는 그런 남굴사가 아닙니다. 끝까지 남굴사의 진실에 귀를 기울여 주시고, 또 이 아름다운 자유 대한민국을 자존만만대에 우리 기성세대가 물려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그 북한의 그 도발, 목함 지뢰 도발, 그리고 또 28사단 지역의 직사포, 고사포 도발, 그리고 8월 25일 합의문 6개를 합의를 했지만, 잉커도 마르기 전에 저들이 북한에 돌아가서 박근혜 정부의 조작된 사건이라고 이야기하는 집단이 바로 북한 김정은 공산정권입니다. 우리가 철두철미하게 안보 문제만큼은 띄어서 정말로 철두철미하게 저들이 가지고 있는 마지막 비밀 남침 무기가 뭘까? 이 남굴사가 30년 가까이 이야기하고 있는 남침 땅굴에 대해서 다시 한번 애국 시민들이 귀 기울여 주시고, 남굴사 상당히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남굴사를 예민하지 마시고 남굴사 끝까지 진실을 외치는데 애국 시민 여러분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다시 한번 남굴사 대표는 매송영락교회 안에 있는 남굴사 사무실에서 다시 한번 호소를 드립니다. 이제 그 동궁이 정말 있느냐 없느냐 요 부분을 이제 마지막 여기 보면은 그 그래픽을 좀 보십시오. 밑에 마지막 그 동궁이 있는지 없는지 이 부분을 마지막 체크를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동궁 반항이 나오면 저희들이 이제 그 양주에서는 그 독일에서 발달한 ESP-5000까지 저희들이 물리 탐사를 시험했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절개 작업을 들어가는데 결과적으로 그 22m, 뭐 천장은 약 18m, 70, 약 19m 선에서 천반이 나오고 22m 밑바닥 나오고 45도의 출구형 땅굴이 작년에 뻥 뚫린 것이 나왔고, 거기에 이제 관련된 이게 그 발파석. 이것은 뭐 여러분 봐도 제가 늘 강조하지만, 방송에서도 강조하지만, 이게 이제 발파 흔적이죠. 이 발파 흔적. 자, 이 발파 흔적에 대한 이 보고서를 작년에 경기과학기술진흥원과 경기과학기술진흥원, 한국나노기술원에서 우리가 분석 의뢰를 했습니다. 이 분석 의뢰를 하고, 자, 이 분석 의뢰한 부분들이 발파석이 맞다, 그리고 또 접착 성분이 맞다, 이런 결과를 작년 그 기자회견 때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우리가 발표를 했지 않습니까? 이러한 과학적인 그러한 부분, 국가에 또 동시에 들을 수 있는 그러한 이 녹음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이 그 밑바닥에는 그 납땜질을 해서 물이 들어가지 않아요. 일명 이제 남굴사 수중 우리가 녹음기라고 그랬는데, 이걸 우리가 시추한 만큼 저희들이 넣어서 녹취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작년에 5월 2일, 2014년 5월 2일 오후 4시경에 북한의 그 여자 목소리를 저희들이 녹취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3분 59초 분량을 제가 유튜브에 또 일반 사이트에 작년에 우리가 기자회견 전에 5월 5일부터 제가 SN 쪽에 제가 띄우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녹취 소리를 녹음하면 바로 우리가 또 하는 것이 딱 이게 그 과학적 탐사 방법이라고 하는 양주시 강사동 지역 전기 비저항 탐사 보고서, 여기서 전기 비저항 토모그래피 물리 탐사입니다. 이것이 이제 그 소위 그 서울대학교 뭐 지구과학이란 쪽의 출신들이 이제 그 이러한 그 작업을 하는데 저희들이 상당한 돈을 주고 우리가 이러한 그 녹취된 그 지역을 이렇게 탐사를 우리가 의뢰를 합니다. 이 탐사 보고서만 해도 상당히 이렇게 많아요. 탐사 보고서만 해도 이 탐사 보고서를 통해서 정말 우리가 녹취했던 그 부분에 엘리베이터까지 만들어서 그 굴을 보여주었어요. 그런데 국방부는 자연싱크홀이다, 뭐 농지개발 굴이다, 뭐 이러한 그 참 공감되지 않는 논리로 결국 묵살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 앞에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민간인들의 그런 제보 중에 가장 압도적인 제보가 지하에서 뭔가 폭음 소리를 들었다. 이러한 제보를 저희들이 받게 되면 우리 그 낭불사 요원들이 그 현장에 여기에 많은 다오징을 갖고 공간이 있는지 없는지 먼저 1순위로 체크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공간 반응이 감지가 되었을 때에 두 번째로 우리가 보편적으로 하는 것은 바로 시추 작업을 하는 거죠. 뭐 시추 작업을 통해서 뭐 지질대 그런 조사도 가능할 것이고, 또 시추 작업을 통해서 공간이 있는 부분에는 이게 또 시추가 그냥 떨어지는 그런 자연적 현상도 우리가 찾을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시추를 통해서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녹취라는 겁니다. 녹취. 그래서 우리 낭불사가 2014년까지는 우리가 이 동파이프 속에 여기에 그 핀 마이크가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이 선은 이제 스피커선이고, 여기에 이제 우리가 그 세닉스라는 이 녹음기를 위에서 이제 녹취를 하고, 여기에 그 이어폰을 끼워서 우리가 여기에서도 녹음이 되고, 3개월 후에는 그 추운 겨울이 다가오는데 구청의 직원 중에 그 상수도 민원과 관련된 이 직원들도 그 메설관이 어디에 묻혔는지 그걸 찾을 때 다오징을 갖고 이 기법을 갖고 찾는 그런 공무원들이 있어요. 그리고 독일과 프랑스에는 이 다오징이 하나의 그 사회의 그런 그 기술적 부분을 인정을 해주고 있는 그런 흐름인데, 왜 대한민국의 이 전통적 역사를 깨뜨리고 이 다오징을 미신적 행위로 이렇게 불신하는 이유가 바로 남침 땅굴과 관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김일성이가 남침 땅굴 그 발각의 그런 두려움 때문에 철두철미하게 이 다오징은 미신적 행위라고 사실상 전술 전략적으로 다오징의 기술적 능력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김일성이가 바로 고안해난 그런 전술 전략이 바로 다오징 탐사는 미신적 행위다. 그래서 국방부로 우리 민간 탐사자가 땅굴 징후에 대해서 뭐 이 낭불산 30년 가까이 이 사역을 감당하고, 여러분도 알지만 국방부가 그토록 원하는 뻥 뚫린 땅굴, 바로 2014년 10월 30일 경기도 양주시 강사동 235-3번지에서 저희들이 대외신 기자회견을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하 22m에 또 일반 시민들과 기자단이 내려갈 수 있도록 특수 낭굴사 대표 김진철 목사입니다. 오늘 여러분 앞에 그 땅굴의 진실성에 대해서 좀 더 있는 모습 그대로 호소를 하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자, 여기에 그 낭굴사 대표가 갖고 있는 것이 이게 소위 다오징이라고 합니다. 다오징. 자, 여기에 많은 다오징이 있습니다. 자, 이것이 다오징인데, 그 땅굴은 다오징 하나만 갖고 땅굴을 찾는 게 아닙니다. 이 다오징에서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딱 한 가지. 땅 밑에 공간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만큼 정확하게 체크하는 21세기 기술적 그런 도구가 이 다오징만큼 발달한 기계가 없어요. 왜냐하면 다오징을 통해서 지하 공간에 대한 뭐 심도 깊이까지 뭐 이렇게 하면 심도 깊이는 오차 범위가 있지만 공간 부분은 그 다오징을 이길 만한 현대판 기계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다오징이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철두철미하게 미신적 행위로 지금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어떤 그 역사적으로 보면 조상들이 수맥을 찾고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다오징을 기법을 많이 사용을 했고 또 이제 곧 뭐 한